이렇게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판사님께서 말소하라는 결정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말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신용불량자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영상을 올렸습니다. 두 용어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고 또 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강제집행의 한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 중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데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사님께서 등재하라고 결정을 해주셔야 등재됩니다. 이때 채권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신문서를 보냅니다.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아도 되는 사유, 대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은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유서를 제출했더라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판사님께서 등재하라는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한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한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가집행 선고만으로는 안 됩니다.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확정이 된 후에 6개월이 지났는데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채권자가 제3명시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명시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상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요건이 됩니다. 또 제3목록을 제출했더라도 거지서의 재상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도 요건이 됩니다. 특히 제3목록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제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판결의 확정 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났거나 제3명시와 관련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해당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채권자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재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등재되는 겁니다. 이제 채무불이행자 명부 말소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등재 신청을 해서 등재가 되면 채무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73조 명부 등재의 말소 제1항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제입니다. 채무를 다 갚았으면 그 내역을 첨부해서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개인의 생 개인 파산을 해서 면책을 받은 경우입니다. 면책입니다. 개인의 생에서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개인 파산에서 파산 선고는 채무가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면책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3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망 보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년이 지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그러니까 채무자가 말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알아서 말소한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말소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제 블로그에 올려드리고 블로그 주소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말소 신청서 보시면 사건 부분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의 사건 번호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등재 신청 사건 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대법원 나이사건 검색 사이트, 신용정보회사,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별도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건 부분에는 채권자가 등재 신청했을 때의 사건 번호를 적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사건은 카불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카불 1234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렇게 됩니다. 그 아래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취지는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신청 이유 및 소명 방법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소명 자료를 첨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소명 자료도 다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명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첨부해야 하는 소명 자료입니다. 변제를 하셨으면 변제 사실 증빙 서류, 대표적으로 계좌이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개인 파산과 개인의 생으로 인한 면책일 경우도 첨부해야 되는 서류들이 잘 나와 있고요. 그 밖의 사유는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주 한번 봐주세요. 개인의 생의 경우 인가 결정만으로는 말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면책까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2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는 날짜, 신청인 이름과 서명, 제출 법원 쓰시고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하시고 영수증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명 자료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판사님께서 말소하라는 결정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말소가 됩니다. 개인의 생이나 개인 파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소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의 금액을 지급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글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말소 신청서 파일 첨부된 블로그 주소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 잘 사용해 보시고 그래도 정 어려우시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